이 당진은요, 이 바다가 내륙 깊이 들어온 이 지형이라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일몰과 일출을 다 볼 수가 있는 곳이고, 역사적으로 해양 교류가 아주 활발했던 곳이죠. 삼국시대부터 중국과 교역을 했던 항구라 이름도 당진이라 불렸답니다. 풍요로운 평야를 긴 탓에 외세의 침략도 잦은 곳이었죠. 그럼에도 고유의 문화를 잘 지켜온 당진, 사실 그 매력이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은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당진이 한 10여 년 침체됐었어요. 또 투자하면은 깊이 잠겼었는데 지금 이제 투자처로 각광을 받죠. 예. 전국에서 최고 많이 투자하는 장소가 됐어요. 유구한 역사를 거치며 켜켜이 쌓아온 당진의 이야기 속으로 오늘 한 걸음 길을 내딛습니다. 마음껏 향유하며 한껏 충만해지는 시간, 지금부터 떠나봅니다. 예당 평야와 서해를 두루 접한 당진에 기업이 들어서며 풍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풍요로운 당진은 사람 살기 좋은 고장으로 고유한 문화가 발달한 곳이지요.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지켜가는 곳,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네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길 떠나고 있는 최주봉입니다.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죠? 자, 겨울을 지내봐야 봄 귀한 줄 안다고 했습니다. 혹독한 시련을 겪어봐야 삶의 소중함이 보인다는 그런 뜻이죠. 자, 오늘은 충청남도 당진하고도 면천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면천 오니까요, 이렇게 읍성하고 저 성곽이 뒤로 보이죠. 한번 저 따라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당진 면천에서 대마기 연길 시작합니다. 레디 고! 곡창지대를 지키기 위해 외구의 침입을 막았던 면천 읍성. 이곳은 고대 당진의 행정과 군사 중심지였는데요. 성의 남문인 원기루를 통해 읍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관할을 중심으로 한 오래된 마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다 이게 적산 가옥이에요. 옛날 가옥들인데. 오, 저 읍성을 통과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에 아주 이곳저곳 옛날 거리 같이 아주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꽤 많아요. 그리고 아무튼 들어가서 구경 좀 할까요? 어디 갈까? 시대는 변해도 여전히 사람들의 삶이 이어지는 거리는 켜켜이 이야기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서점은 당진만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지요. 그리고 서점뿐이 아니에요. 뭐야? 옛날에 관공서 건물 같겠지? 면천에 미술관이 다 있어요. 그 미술관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여기는 무슨 관공서인 줄 알았어, 어머니. 옛날에 면천 우체국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면천 읍성한 그 미술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요? 네, 우체국이 미술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우체국 자리였는데 네. 그림 전시관을 바꿨다. 네. 예. 한번 보시죠, 선생님. 그래요? 올라가시죠, 선생님. 운치 있는 외관에 홀리듯 발길이 가는 미술관입니다. 넓은 전시 공간에 아기자기한 감각이 돋보이네요. 여기 옛날에 뭐라고 말씀하셨까? 우체국? 네, 우체국이었습니다. 우체국을 왜 여기 이런 공간을
미술관을 만드셨어? 네? 여기가 이제 면천읍성이 네. 복원이 되면서 읍성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안에 있던 관공서들이 다 성 밖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면사무소도 나가고 네. 우체국도 밖으로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 우체국이 비어 있던 거를 저희 집사람 관장님이 매입을 해가지고 여기를 처음에 작업실을 좀 꾸미자 했었는데 이게 미술관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미술관을 하면 어떨까 이래가지고 이 지역의 문화가 조금 이렇게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왔으니까 벌써 한 8년 됐네요. 8년 전에 와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그럼 미술관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미술관을 했습니다. 그림이 좋아 시작한 화가 부부의 미술관은 지역 작가들도 힘을 보태면서 명소가 되었답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한계를 넘어선 수준 높은 문화 전달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지요. 보고 체험하고 즐기는 문화공간, 재미있는 면천의 미술관입니다. 저도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요. 면천 느낌을 좀 담아봤습니다. 내 작품이니까 여기다 또 걸어놔야지.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또 하나의 추억을 남겨보네요.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지만 계속 하더라도 하여튼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사모님한테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관장님한테. 이게 내 사인이라고. 네, 다녀갔다. 선생님 다녀갔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자, 여행길의 또 다른 재미는 뭐니 해도 그 지역의 음식을 맛보는 식도락이죠. 그런데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요. 여기도 콩국수, 여기도 콩국수, 저기도 콩국수, 여기도 콩국수. 어느 집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 동네가 아주 콩이 유명한 모양이에요. 면천이 콩국수. 그래요? 그럼 이 집에 한번 들어가 보죠. We're gonna smile at the flowers, laugh at the sky.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네. 이 집에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뭐예요? 최고 메뉴 뭐야? 최고 메뉴 수제비예요. 응? 수제비? 수제비, 네. 나는 최고 메뉴가 저건 줄 알았어. 콩국수. 콩국수는 여름 계절 메뉴예요. 그럼 겨울에는 수제비? 겨울에는 수제비, 칼국수, 떡국 이런 종류예요. 그래요? 네. 동네 맛집으로 명성이 자자하니 그 비결이 궁금해지는데요. 검은 콩 반죽을 진한 육수에 끓여낸 수제비라 기대가 됩니다. 오, 벌써 나오셨어. 야, 맛있겠네 이거. 아이고 따끈따끈하네. 찬바람 맞으며 걸었던 몸이 따끈함에 녹아버리는데요. 담백한 국물에 씹을수록 고소한 수제비니 이만한 보양식이 어디겠어요. 밀가루를 먹어봤는데 이 서리태 수제비 오랜만이네. 이게 검정콩 아니에요? 검정콩이에요. 흑임자라고 이게. 네. 아주 맛있다. 더군다나 이 고명이 닭가슴이라서 더 맛있네. 근데 이 맛의 비결이 또 있을 것 같아. 뭐 밀가루에 있나? 아니면 무슨? 아니에요. 가루. 콩가루. 콩가루. 네. 근데 콩가루가 왜 이렇게 유명했어요? 여기가 재배가 하는데 생산을 많이 해요? 핫떡들이 굉장히 넓거든요. 거기서 생산이 많이 되고 논두렁, 밭두렁 이런 데다 심어서 두렁콩이라고 하잖아요. 두렁콩. 그게 서리태예요. 벼농사가 잘 되기로 유명한 당지는 논두렁마다 콩을 심어 콩 생산지로도 유명합니다. 땅을 활용하는 농부의 알뜰한 마음이 엿보이는 두렁콩. 요즘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모으며 유명세를 타고 있죠. 많이 오셔서 소문이 난 거예요. 네. 서울에도 소문 엄청 났어. 낮엔 막 줄 서서 드셔야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줄 서죠. 번호표 있잖아요. 번호표? 네. 다른 집도 다 이렇게 번호 주고 기다려요? 보기만 할 거 아니야. 잘 돼요. 다 다녀. 네. 맛있어. 그러니까 이 고명이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명이 들어가서 더 맛있습니다. 더 맛있어. 면천을 걸으며 자세히 보게 되니 시인의 말처럼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 면천에는요 여러 가지 역사가 꽤 많아요. 이것저것에
저것도 좀 얘기거리가 될 것 같은데 무슨 누가 같아요. 근데 저기 계신 분 누구야? 나를 기다리고 계신 분 같은데 나 포스가 시장님 아니야? 면천을 더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 당진시의 수장인 오성환 시장이 나와주셨네요. 아까도 제가 읍성을 좀 걸어봤는데 면천 읍성에 대해서도 그 역사가 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읍성에 대해서. 면천 읍성은 조선 초. 조선초? 네, 그 태조 때? 세종. 세종 때. 네, 세종 때 읍성을 건축을 했죠. 네. 이쪽이 이제 예당평야 곡창지대잖아요. 네. 외구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네, 네. 이 서해안 쪽에서는 일찍이 여기가 미리 읍성을 축조를 했죠. 네. 그래서 왜구를 막으려고 이제 축조를 했던 성, 읍성. 네. 예, 전국에서 이제 구역으로 와서 읍성을 건축을 했어요. 축성을. 부역으로 와서. 네. 당진 백성들만 한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집해서 백성들이 와서 이제 축조를 했죠. 읍성 내에 있었던 관할을 정밀 발굴 조사해 관리들의 숙소였던 객사를 복원했는데요. 그중에 조정관은 활용 점정이라고 그래요. 이 조정관은 중앙에 이제 종묘고 역할이 같죠. 종묘하고 예. 같다 역할이. 역할이 같아서 여기에서 임금님한테 절도 하고 예. 또 충성 맹자도 하고. 임금님 향한 있는 곳을 향해서. 예. 그리고 관리들이 여기서 회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예. 왕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신 정청을 중심으로 양옆에 문무관의 숙소가 있어 중앙 집권과 지방 행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죠. 고증을 거쳐 복원한 이 화려한 단청이 그 위상을 보여줍니다. 거기 2021년 8월 23일 상냥을 했어요. 네, 충청 유교문화권 이제 사업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네. 또 내년도에 이제 관아 복원하면서 끝나요. 내년도에? 예. 아 그래요? 예. 그럼 끝나면은 여기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어요? 뭐 누가 여기 이제 누가 입주하나 뭐나? 예, 관아로 이제 복원을 하면 거기에 이제 박지원 기념관을 우리가 할 거예요. 박지원 기념관도 하고 한옥을 이제 지었으니까 한옥 스테이. 한옥 스테이. 예, 써야죠. 그렇게 방이 많은가? 아니지 요 밑에도 한옥 지금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계시구나. 하고 있고 이번 3월달에 준공이 돼요. 거기에는 이제 대장간도 들어오고 우리의 이제 전통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렇죠. 그러구나. 방자 유기장도 들어오고. 유기장도 들어오고. 대장간이 오면 이제 미니어처로 선물도 팔고 뭐 금도끼. 은도끼 이런 것도 팔고. 완전 민속촌이네. 그렇죠. 민속촌 개념으로. 여기는 이제 지난 역사를 되살려 미래의 꿈으로 만들어가는 당진 면천의 청산리를 들으니 절로 웃음이 나고 앞으로가 더 궁금해지네요. 충청도가.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면천을 촬영했는데 면천에도 뭐 여기서 계획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또 못다한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 마무리도 이제 면천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시작이 면천이 읍성이 지금 복원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작년에 이 동쪽에 발굴 조사를 했고 거기도 이제 복원이 시작이 돼요. 예. 그런 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 면천 전체를 그림을 또 다시 그려야 돼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줄 거예요. 이 면천 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 안, 성 밖을 어떻게 공원을 잘 만들 거냐 조경도 하고 관광객들한테 쉼터를 제공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작업이 들어가죠 또.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이제 시작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더 멀리 도약하기 위한 당진시의 미래도 구상하고 있는데요. 당진이 한 10여 년 침체됐었어요.
또 투자하면은 깊이 잠겼었는데 지금 이제 투자처로 각광을 받죠. 예. 전국에서 최고 많이 투자하는 장소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일자리를 우리가 만드는데 당진에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중소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투자 유치원 규모가 16조가 넘어요. 어마어마하네. 네, 충남에서 제일 많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국에 최고 많이 하죠. 광역으로 따져도 서울이 한 48조, 부산이 11조, 대전이 2조 4천억 정도 되는데 당진은 이제 16조. 광역까지 해도 10위 안에 들죠. 당진이. 그렇네요. 그럼 이제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죠. 야, 그 다 시장님 능력 아니에요? 예, 직원들하고 제가 계속 뛰어다니고 발품하면서 발로 뛰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고 지금 하고 있죠. 읍성한 마을로 발길을 옮기던 중에 마을 어귀에서 예사롭지 않은 저수지를 발견했어요. 아니 이런 멋진 인공 저수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궁금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잖아. 너 주변에 너 아무 사람이 없길래 나 누구한테 뭐 물어볼 말도 있는데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근데 연못이니 뭐 이름도 있을까요? 골정지라고 합니다. 골정지. 뼈골자에 운물정자, 못지자 쓰고 있습니다. 골정지. 예, 연암 박지원 선생이 1798년경 면천 군수로 부임하시면서 조성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저수지가 그때는 좀 잘 기능을 발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성을 하고 백성들에게 이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저수지를 본격적으로 이제 만드시게 되는데 그때부터 골정지라고 아마 이름이 정해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게 용도가 이 지역 사람들한테 물을 공급한다. 전답을. 예부터 치수는 정치의 근본이자 시작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의 생계수단인 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연암 박지원 선생. 그의 선정이 골정지로 남았습니다. 돌로 작은 섬을 쌓고 초가지붕에 정자를 지었고 풍류도 즐길 줄 아는 멋진 분이셨죠. 건곤 일초종이라 하늘과 땅에 하나의 풀로 만드는 정자인가? 그런 의미예요? 지붕을 집으로 이제 조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 박지원 선생의 그 겸허함을 좀 엿볼 수 있는 정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도 해마다 이 지붕을 교체해 주겠죠? 그렇게 하겠죠. 그죠? 박지원 선생이 정자를 짓고서 이제 양양 부사로 1800년도 여름에 이제 이임을 하시는데 요 정자가 저 호서 지역의 큰 명물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그래요? 그 기록에 남겨놓고 가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렇게 큰 호수는 같지는 않은데. 그렇지. 조금만한데 동네 연못이죠. 뭐 저수지 같잖아요. 당시에는 꽤 큰. 그렇겠죠. 그 당시에는. 이 저수지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원됐겠어요. 그죠? 골정지를 품은 이 마을 입구에는 또 하나의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돌로 세워진 효자비입니다. 저도 이런 돌로 만든 문 형태의 효자비는 처음 봐요. 효자 정렬을 받은 것은 1722년 경종 때이고요. 그 뒤에는 효행 내용이 자세히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그 효행은 뭐 단지, 손가락 이렇게 자르고 해서 이제 위독하신 부모님 입에 넣어드리는 그런. 그 피를 넣어줬다. 단지에서. 골정지와 효자비를 갖춘 마을답게 들어서자마자 향교가 가장 먼저 자리하고 있네요. 이 학고제라고 하는 건 배울 학자. 여기서 공부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 곳이 학고제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뭐 사람들이 막 들어가고 그러는데 뭐 강이 오는 모양이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저도 들어가 보는데요. 수업 중이라 조심스러워요.
공부하라는 당호를 지어줍니다. 그만큼 어린 시절부터 글 공부를 좋아했던 이문지당. 18살이 이때의 봉천이 봉천내를 말하고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여기 있어요? 예, 이것은 면천향교의 그 교육 공간인 학고제라는 곳입니다. 네.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의 그 성리학자 18분의 성리학자의 삶과 생애를 주제로 제작된 동영상 온라인 강의를 지금 수강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네, 그렇습니다. 난 또 누가 나와서 강의하시는 줄 알았더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예, 이 온라인 강의는 성균관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단에서 제작해서 전국에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보내준 그 동영상 자료입니다. 이게 매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주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8분의 성리학자를 공부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하루에 2분씩 해서 9일 동안 18분의 강의를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배우고 때론 마을의 대소사도 향교를 통해 의논한다는데 과거 향교의 역할을 여전히 유지 발전시켜가는 전통이 느껴집니다. 향교의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들어가 보았습니다. 대성전은 대성지성 문선왕이라는 공자님을 칭하는 용어거든요. 네, 공자님을 비롯해서. 공자님이 가운데 모셔져 있고 그 옆에 2분의 또 성현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네. 그분이 누구예요? 맹자, 공자, 뭐야? 예, 안자, 증자, 자사자, 맹자 이렇게 다섯 분의 성현의 위패가 모셔진 공간이 대성전입니다. 가운데는 공자님을 모셨고 좌우로 두 분씩.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면천에 왔으니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고려 개국공신 복주겸의 병을 낫게 했다는 면천의 두견주인데요. 지금도 지역 명물로 생산되고 있답니다. 와, 술 냄새. 약간 술 냄새, 밥 냄새. 예. 그 밥진 냄새 있잖아요. 술밥 냄새. 술밥. 와, 오. 이게 진달래? 예, 이게 진달래꽃인데요. 말려가지고 냉동 보관해가지고 지금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두견주라고 하는 말이 두견화, 꼭 진달래꽃 술이라 소리거든요. 진달래꽃 말린 것이고, 이건 이제 누루. 예. 이거는 이제 밑술이라고 그래서 술을 미리 담아 놓습니다. 발효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 술의 어머니라고도 하죠. 미리 담가놓은 술이다. 예. 그래서 오늘 이거와 요 누룩과 진달래꽃 그다음에 고두밥을 섞어서 술을 만들 때 같이 이 밑술이랑 섞어서 술을 만듭니다. 저도 두견주 만드는데 손을 좀 보탰어요. 고두밥에다가 밑술을 조금 넣고 누룩과 진달래 꽃잎을 골고루 섞어주는데 이제 술밥은 못 먹겠구나 완전히. 다 섞어. 야, 벌써 술 냄새 나네. 밥알이 힘 좀 쓰세요. 밥알이 다 퍼뜨려줘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내가에서 빨리 하던 식으로 이렇게. 기계 같은 모르는데. 일단 손으로 비벼가지고 일단 다 이게 술이 만드는 건데 이게 쉽진 않잖아요. 이거 얼마나 이게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술 한 잔 얻어 먹으려고 내가 참. 아이고. 해기를 발효 숙성시키고 나서 술을 내리는데요. 면천 지역에 대대로 전해지는 천년의 비법의 술이 만들어진 겁니다. 진달래가 녹아든 술이라 선조들의 풍류가 느껴집니다. 자, 이 두견주의 바로 첫 단계. 맛있대요. 맛있는데 독하다. 선생님이 아까 열심히 들어주신 거 타임머신 타고 술맛 좋다. 향은 진달래 향이고요. 단맛은 찹싸서 우러난 단맛이요. 진짜 아주? 맛있죠? 맛있죠.
그걸 여기 사람들은 감칠맛이라고. 그래 감칠맛이라고 그러죠. 네. 이거에 또 입 숙달되면 계속 이것만 마셔야 되겠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술을 뭐 안전뱅이 술이라고 보죠. 맞아. 이거 한 서너 잔 먹으면 못 일어나요. 나 좀 잡아줘. 나 좀 잡아줘.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걸으면 맑은 두견주가 완성되는데요. 진달래의 그윽한 향에 먼저 취하고 찹쌀의 은은한 달콤함이 부드럽습니다. 이거 매력 있는데. 일단 개운합니다. 몸이 아주 취하는 게 아니라 기분 좋게 사람 만드는 거죠. 기분 좋게. 아주 훈훈해. 이 겨울에 한겨울에 마시면은 아주 몸이 훈훈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빚어주신 우리 엄마들한테 어머님들한테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맛을 만들어 주시고 또 저를 또 여기까지 와서 이게 맛보게 해주신 회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루의 시작. 오늘은 어떤 당진을 만날까요? 갈매기 떼가 최주봉이가 당진이 왔다고 아주 반겨주고 있는데요. 웰컴 당진.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당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네, 이 당진은요, 이 바다가 내륙 깊이 들어온 이 지형이라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일몰과 일출을 다 볼 수가 있는 곳이고 역사적으로 해양 교류가 아주 활발했던 곳이죠. 자, 오늘은 역사적, 문화적 바탕이 된 당진의 길을 한번 걸어볼까 합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당진은 곳곳마다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중에 누구나 알 것 같으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을 찾아가 보려고요. 와, 넓구나. 뻥 뚫린. 저희가 찾은 이곳은요, 독립운동가이면서 소설가이고 시인이신 상록수의 작가 시문 선생이 상록수를 집필하시던 곳 필경사라는 곳을 제가 찾았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해설자 선생님 만나 뵙고 안내를 받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저기로. 대표적인 일제 저항 작가인 시문 선생이 직접 설계하고 지었다는 필경사입니다. 금방이라도 선생께서 나오실 것만 같아요. 시문 선생님 계세요? 계세요? 안 계신가? 계세요? 여기 있어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가님의 세계로 들어가 보는데 와, 지붕도 높고 아주 멀쩡하네. 어이차. 여긴 모양이죠? 네, 여기가 집필실입니다. 여기가 집필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우리 시문 선생이 상록수를 집필하신 방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네. 부엌이 깊어요. 저기 장작 같은 거 놓고 하던 데 같아. 땔감 놓고 여기 양쪽에 솥걸등 데 있고. 이것도 다양하게 만들어놨어. 다락방도. 사진이며 세간살이까지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단출했던 선생의 생활을 짐작케 합니다. 저런 걸 우리가 지금 어디서 봐요? 볼 수 없어요. 여기서 보시죠. 여기서 보는 거예요 지금. 참. 필경사 옆에는 선생의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소설가, 시인이고 언론인, 영화감독까지 그의 예술 활동은 영역을 넘나들며 조국의 독립의지를 담아냈습니다. 저는 이 상록수라고 하는 시문 선생의 작품을 영화로 봤어요. 중학교 때. 그것도 단체로 갔어요. 흑백 영화에 신영진, 최은희 씨 나오는 건데 아주 그냥 감동을 받고, 야, 학생 시절이니까 감동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상록수라는 그 신문 선생의 작품
작품이 그 당진옥은 어떤 의미예요? 어떤 관계야? 혹시 안산에 최용신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최용신? 네네. 작가입니까? 상록소 소설 속의 여자 주인공. 까마득해. 그분이 26살에 짧은 삶을 마감해요. 원래는 원산 출신인데 그분이 안산 옛날에 반월이죠. 반월. 청석골 샘골교에 와서 부녀회원들을 상대로 한글을 가리키던 문명 퇴치운동가였어요. 아, 퇴치운동가. 네. 그분이 자기 몸을 잘 돌보지 않고 열심히 그 부녀회원들한테 공부를 가리키는 데만 열정을 쏟다 보니까 병이 들었어요. 그만. 그래서 그분이 신문지상에 실리게 돼요. 신문 선생님이 신문 묵지를 갖고 한진 앞바다 모래사장을 거니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장조카가 이곳에서 공동경작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을 소설 속의 주인공으로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 라고 하셔서 탄생된 게 상록소 소설입니다. 시문 작가가 상록소를 통해 농촌 계몽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강한 독립의 염원을 담은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기 있네. 그날이 오면. 일제의 검열 때문에 출간을 포기했다 해방 후에 공식 발표된 그날이 오면, 광복의 그날이 오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려오리다. 두 개의 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잘 드는 칼로 내 몸의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광복이 올 것 같으면 나는 그 자리에 거꾸로 져도 눈을 감겠다라고 한 내용입니다. 소름 끼쳐. 막 그쵸. 두근두근 오면서 난 지금 순간적으로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을 심정을 막 뒤흔드는지. 바다는 삶의 터전이자 지정학적으로 문물이 드나드는 항구가 되는데요. 자연스레 당진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창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때론 들판에 핀 한떨기 꽃처럼 이 땅에 뿌리 내리며 믿음의 등불이 되기도 했죠. 당진은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으면 당진에는 당티아고 순례길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리고 솔매 성지가 어떠한 성지인지, 이곳은 어떠한 곳인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자세한 말씀은 저하고 저 뒤에서 만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자, 함께 가보시죠. 네. 소나무가 산을 이룬다는 솔매 마을은 천주교에서 중요한 성지로 꼽힙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기다리고 계셨군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이 솔매 성지를 제가 찾아왔어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솔매 성지는 한국 최초의 신부님이신 김대근 신부님의 탄생지입니다. 김대근 신부의 가문은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집에서 살 수 있는 양반가였고, 그러나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정조부부터 4대에 걸쳐서 천주교를 믿다가 순교하신 분이 11분이세요. 그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또 박해를 피해서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김대근 신부님은 이 생가에서 7살까지 살다가 용인으로 이사를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김대근 신부님 가문에 순교하신 분들의 삶의 터전이자 김대근 신부의 탄생지가 솔매 성지인데요. 200년 전 시작된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에 대해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역사관도 자리하고 있어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을 시작으로 순례길을 따라가 보려고 해요.
자, 이제 제가 이제 버그네 길을 순례할 건데, 네. 자, 버그네 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한테 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는 길에. 그 삭교천의 예치명 버그네 순례길, 버그네가 지금 합덕이라는 곳, 그 장터가 옛날 버그네가 들어와서 장이 섰다 해서 버그네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신앙 선조들이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기 위해서 장이 서면 장날. 지금 선생님처럼 이 붉은색 이런 실을 손에 감는다든지 해서 내가 천주교 신자야 그런 표징을 하고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던 데입니다. 누가 어떻게 체포돼 갔다든지 어느 신부님이 오셔서 이런 이제 성사를 집행한다든지 이런 정보를 주고받던 데가 버그네장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순례길이 버그네 순례길이에요. 솔매에서 시작해 13.3km를 잇는 버그네 순례길은 처음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걸어간 길입니다. 때마침 통행을 만나 길벗이 되었어요. 솔매에서 출발을 해서 이게 이제 실리까지 가는 버그네 길 중에 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럼 가다 이게, 보면 이제 무명 순교자에도 지나고 솔매를 가고 이 길이 그래도 순례길 하면 좀 그 무거운 마음도 있을 텐데 요 합덕 방주길 옆을 지나면서 좀 마음이 탁 트이는 그런 코스입니다. 이 코스가? 이게 무슨 연못이에요? 이게 합덕 방죽이라는 거예요. 합덕 방죽. 우리 말로는 방죽이고 한자로 얘기하면 저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꽤 넓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합덕제는 조선 3대 저지주 중의 하나로 고려시대 이전에 축조되어 합덕평야에 농업용수를 조달하던 저수지였답니다. 이 제방이 1000년을 넘게 운영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예산의 출렁다리 예당 저수지 있잖아요. 그 물을 쓰게 되면서 여기가 논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요 합덕 사람들이 이거 복원을 하자 그래가지고 당진시에서 요마 다는 아니지만 현재 부분만큼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복원을 하고 여기에다가 연꽃을 주제로 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저게 연꽃 단지군요. 그렇죠. 어디에 대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합덕제냐 합덕 방주냐 이렇게 보면 여기 사람들은 그냥 원래로 말하면 제는 뚝방이라는 얘기예요. 이 길이 합덕제지만 합덕제 하면 이 뚝방하고 이 연못하고 같이 그냥 알아듣습니다. 그렇군요. 네. 합덕제 앞에 자리하고 있는 합덕 성당도 순례길에서 만나는 성지입니다. 120년 전 세워진 충청 최초의 본당으로 아산 공세리 성당과 함께 충남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죠. 지역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천주교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특이한 건 뭐냐면 논이 많잖아요. 농민들이 이 성당에 엄청 많이 이제 그 신자였었어요. 신자가 많으니까 여기서 천주교적인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내가 이제 하느님한테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하느님한테 귀하겠다 이래가지고 신부님, 그다음에 수녀님, 요 단임 중에 100명 이상이 나온 거예요. 이 지역에서? 이 합덕 성당 출신이. 요 성당 출신. 이 성당 출신이? 네. 와. 엄청난 거예요. 신부님, 수녀님. 그러니까 그분들 자체가 얼마나 신심이 컸겠느냐고요. 그렇죠. 그만큼 이 지역에서 합덕 성당이 큰 역할을 했고요. 신자들을 위한 종교 활동은 물론이고 보육원 설립에 호아들을 양육하고 학교와 유치원을 세워서 교육 활동을 펼쳐 지역 발전과 변화에 힘이 되었습니다. 사회에 빛이 되어준 합덕 성당을 보니 종교를 떠나서 그 역할에 감사하며 경건해집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준 감동이 되네요. 100년이 넘는 그렇죠. 역사와 그리고 가치와 전통 있는 성당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갖게 돼. 그리고 당연히 말씀하셨듯이 한 번씩 다녀가겠죠. 네. 와, 우리 수녀님, 우리 신부님이 여기 주시는데 야, 한번 합덕 성당장 가보자. 그래서 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이제 물론 이 합덕 지역에는 천주교가 많이 보급이 됐지만 이 합덕 밖의 지역에서는 성가를 부르고 미사를 드리고 하는 것을 저 밖에서 봤을 때 혹시 영이 깊은 사람은 이 자체가 불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 선생님 말씀이 지극히 옳은 말씀이면서도 그렇죠. 제 가슴에 와 닿아요. 그렇게 아주 심신이 성당 나오세요? 나오지는 않지만 하여간 하느님은 훌륭한 분이라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예.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성호 긋고 기도 한번 하고 떠나게 어떻겠어요? 그러시죠. 한번 해보세요. 아니, 한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넓은 평야 한복판, 나지막한 언덕들이 자리한 이국적인 풍경이 매력적입니다. 마치 낮은 곳에 임하는 신앙의 상징과 같아 마음이 평안해지는 곳이지요. 드디어 도착한 이곳은 버건의 순례길의 종착지 신리성지입니다. 여기는 그 당시 조선 교구장이었던 W 신부님께서 거처하신 곳이고, 그래서 신부님이 거처하시는 곳이 바로 주교관이죠. 천주교 박해식이라 신자의 집을 주교관으로 사용했다는데 비밀 성당이자 선교사들의 비밀 입국처로 W 주교가 순교하기까지 21년간 천주교 전파의 주요 거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그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보급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번역을 했으면 번역만 하면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인쇄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좀 이상해 신고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요게 쉽게 말하면 지하예요? 네, 요거 열면 그 밑에 가서 인쇄를 한 거죠. 이게 뚜껑이네 그럼.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식은 아니었겠죠. 신리성지에는 지난 천주교 역사를 예술 작품으로 전시한 순교 미술관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표현이 천마디 말보다 더 큰 감동과 영감으로 다가오는데요. 순교 기록화를 보며 그분들의 희생을 다시 돌아봅니다. 저 앞에 계신 신부님이 외국 신부님이시죠? 그렇죠. 네. W 신부님이라고 신부님. 보시면 됩니다. 이곳이 요 옆에 있는 우리 그 주교관 안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 방 안에는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했잖아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천주교는 하느님 아래 모두 다 평등하다. 평등한 거. 더군다나 여인들이 앞에 앉아 있어요. 이런 세계는 천주교가 아니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마음의 평화를 얻은 그런 장면이에요. 일랑 이종백 화백의 재능 기부로 그려진 13점의 순교 기록화는 당시의 일들을 생생하게 재현해 놓았습니다. 신앙을 지키고자 순교했던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더 단단해진 게 아닐까요? 박해시대의 억울함을 누구한테 우리가 하소연하겠습니까? 지난 세월이지만은 이렇게 그림으로서나 사진으로서나 아니면 그 후세들이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작품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나 리얼리티하고. 지금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순교 박물관에 와서 하나의 미랄이 썩어가는 과정을 보고, 썩는다는 것은 뭐 나쁜 뜻이 아니라 희생을 한다는 그렇죠. 거죠. 하나의 그거 그래서
이걸 보고 현재 내가 혹시 종교인이라면 종교 생활 다시 한번 이렇게 뒤집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충분하게 반추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솔매에서 시작해 합덕을 거쳐 실리까지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를 걸어보았습니다. 참 당진은 멋진 것을 품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면천읍성을 저는 다니면서 우리의 살아있는 역사를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합덕성당과 법원의 순례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숭고한 정신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느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당진의 길 한번 꼭 오셔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여러분들 사시는데 꼭 멋진 기억이 되시리라 생각이 되네요. 자, 지금까지 당진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길에서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진이 내일을 향해 도약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역사를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진의 진면목에 놀라지 않으셨나요? 숭고한 정신과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당진. 오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위대한 길을 걸었습니다.